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는 이제 선택이 아닌 모든 기업의 필수 과제입니다.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고는 있는데요. 기업 워크로드 전환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안에 대한 우려 탓인데요. 오늘 클라우드 환경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보안성뿐만 아니라 편리성까지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조가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디지털 트러스트 영역의 기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조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요, 약 50분간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Q&A가 진행됩니다.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접근 권한 관리를 편하게 하면서 고객 경험까지 높이는 보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발표 순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박형근 실장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계정 관리와 접근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또 그 사이에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오늘 처음 네.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클라우드 시장과 보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 시장과 또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고객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안성과 고객 경험,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 클라우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안 문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업 클라우드 어느 정도 도입했나요? 예, 여기 화면에 보시면 기업의 클라우드가 얼만큼 도입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기업의 94%가 이미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94%나 되는 기업이 이미 클라우드를 다들 쓰고 있네요. 네, 우리는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미 오피스 365 쓰시고 그렇죠. 많은 뭐 워크데이라든지 세일스포스라든지 이런 사스 애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맨 처음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실제 워크로드는 20%밖에 전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이유가 뭘까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한번 그러면 클라우드는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 초기에 클라우드 1.0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혹은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의 비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용적 이슈였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2.0 시대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장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더 고객에게 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까들을 네.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거의 많은 기업이 이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2.0 시대에 이미 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그 중에서 혁신하는 기업들, 선두 기업들은 이제 3.0 3.0의 시대, 혁신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뒤쪽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혁신이라는 단어들이 이미 클라우드 상에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AI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잘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업무들을 업계를 선도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기저에 보시면 1.0이든 2.0이든 3.0이든 모든 기업의 머릿속에 있는 고민 91%의 기업들이 보안이 고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91%나 네. 되는군요.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고객 우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보안 클라우드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보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느냐? 그건 아닌 그렇진 거죠.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가지는 보안의 책임 사항은 무엇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안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기존에 사실 고객분들이 보안 프레임워크가 없으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평균 기업이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이 80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네. 있군요. 네. 그런 보안 솔루션과 보안 프레임워크들이 과연 클라우드에도 적용될까 하면 분명히 갭이 있겠죠. 네. 그 갭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규제에 대한 준수, 클라우드 상에 저장되는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도 있을 거고요. 기업의 대비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 저희가 센터 내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주로 경계 보안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방화벽으로 센터를 안전시키고 센터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렇죠. 일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버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관리가 되던 환경이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저 경우도 구름 속에 많은 있죠. 네. 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제한된 자원 내에서 어떻게 그럼 더 오픈된 환경 안에 있는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을지 네. 다 모두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고객의 우려 사항들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IBM이 생각하는 클라우드 보호를 위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클라우드를 감해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로 갈 수 있고 어떤 DB는 혹은 어떤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전략과 로드맵을 정의하실 때 보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같이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보안의 취약점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고려하지 못하고 혹은 지금 우리가 퍼블릭만 고려해서 막 보안을 해놨는데 멀티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A에는 적용되는데 B에는 적용하지 적용이 안 않는다. 되는, 그러면 네. 또 B를 또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로드맵을 먼저 수립하시는 단계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일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전략이 세워지면 당연히 구축해야겠죠. 네. 구축함에 있어서도 첫 번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축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아시다시피 기존 저희들이 논의된 대로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계신 솔루션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하는 또 보안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계정 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방화벽이나 시큐리티 그룹 같은 보안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벤더가 해주지 않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가 해주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빌드 단계에서 이제 작업하셔야 되는 영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럼 이렇게 구축이 되었다면 잘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당연히 잘 모니터링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안에서 위협이나 리스크나 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되는 것들이 이제 보안 전략 안에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 클라우드도 보면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고 네.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정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이런 핵심 보안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논의된 것처럼 이미 80% 아직도 저희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보안 솔루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잘 보완할까의 영역을 따짐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은 저희들이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있는 계정 관리, 접근 계정 관리를,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계정 관리,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이유는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렇죠.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위협을 그리고 규제를 잘 관리하면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화 영역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박형근 실장님과 네. 함께 이제 계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실장님께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저희들이 뭐 전체를 다 훑는 건 아니지만 계정 관리 및 접근 권한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일단 무엇이든 전략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계정 관리를 할 것이냐, 기업의 접근 권한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들. 물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보안의 전략 더하기, 계정의 전략 더하기, 우리가 이제 오피스 365가 예를 들면 추가가 됐는데 그 계정은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IBM 클라우드의 계정을 발급받는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기존의 우리 시스템과 연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더 상세한 내역들을 사실 보셨고 네. 오늘 이제 사실 두 가지 영역이 더 있는데 간단히 논의를 드리자면 데이터 관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는지 알아야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알아야 보호 전략을 맞습니다. 마련하겠죠. 네. 네. 일단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다 그쵸. 지켜야 되는 그럼 거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될 거고요. 네. 그 외에도 기업의 여러 핵심 자산들, 대외비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정보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이 서버에 어디에 이런 자산들이 있구나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실 거고요.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이전되는 클라우드 환경에 네.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보호하는 절차에서 오른쪽에 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암호화. 암호화가 왜 꼭 필요할까? 키 관리가 왜 꼭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뉴스에 막 뭐 감사, 압수수색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뉴스에서 저희가 많이 봤던 것들은 이제 이런 박스 하나를 들고 네. 막 종이철을 막 서류를 막 가져가는 가져갔죠. 장면들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종이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도 종이를 가져가겠지만 노트북을 가져가죠. 예, 그래서 뭐 노트북을 누가 어, 빌딩에서 던졌다. 던졌다느니 네. 아니면 어디에 묻었다느니 네,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최근에 묻은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저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일도 없어지는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벤더에 간다는 거죠. 이미 기관에 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벤더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어그리먼트가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주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네. 벤더가 줄 수밖에 없는 기관의 네. 공권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데이터는 내 것이지만 이미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유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키 관리라는 거예요. 암호화와 암호화해서 키 관리하면 관리. 네. 저 사람이 뭐- A가 관리하더라도 제가 키를 상쇄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해커가 가져가더라도 그렇죠. 네, 암호화돼 있어서 풀 수 없어서 볼 수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삭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요즘 뭐 잊혀질 권리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삭제됐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거의. 네. 그냥 업데이트가 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어딘가에 남겨질 수도 있어요. 네. 폐기가 되지 않는 그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까? 결국 그런 것들은 암호화 키 관리를 통해서 100% 우리가 그것들은 이제 슈레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데이터 보호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위협과 규제 관리.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정 관리, 또 데이터의 보호, 혹은 보안의 위협들 막 분석하는데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밀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가지자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네. 자동화, 네. 지능화, 네. 가시화. 그렇게 해서 가지자군요. 네. 네. 뭘 갖지 했는데. 네.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느냐? 일단 자동화, 지능화는 요즘 다 추세죠. 네. 점점 어떻게 인간의 도움 없이 혹은 인간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협관리의 영역이 사실은 대표적인 이런 지능화와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죠. 로그도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런 로그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일 잘하는 건 누굴까? 기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그 안에서 가장 이상 징후가 있는 것들, 위협점이 되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 대신 사람은 뭘 하게 해주느냐? 그걸 잘 판단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 있어서는 또 최근의 추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방화벽을 세우고 누군지 들어오지 음. 못하게끔 하는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느냐를 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를 저희들이 두 가지에 대한 속성을 따지는데 하나는 치매에 대한 위력 자체. 네. 얘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어서 진짜 한번 우리 사이트에 공격을 하게 되면 사이트가 다 마비되는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얘가 얼마만큼 오래 머물렀느냐도 그렇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뭐 몇 년 전 저희 카드 사례 치매 그렇죠. 사례를 보면 6개월,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외주 인력이 가져갔죠. 데이터들을 네. 유출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실제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치매 강도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프린트 한 장을 하는 거 치매 강도가 크지 않죠. 네. 그런데 기간이 오래되면서 기간이 오래됐고 기간이 오래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돼서 누군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기능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대응하느냐. 물론 얘는 클라우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보안에 대한 규제. 규제들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하면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완성되나요? 보안의 완성은 사실은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 만약 강력하게 나온 GDPR 같은 데도 보면 기술만으로 될 수 없어요. 조직도 변경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화들도 변경되어야 하고 그런데 물론 이런 보안들에 대한 솔루션을 강화할수록 안전해진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안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어젠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문제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2중, 3중 보완을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시대, 네.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오늘 고객 경험에 대한 두 마리 토끼 네. 보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보안성을 하는데요. 강화하면서 네. 고객 경험까지 높이는 네. 오늘의 주제도 두 마리 토끼 잡기 어려운데요. 네. 그러게요. 열심히 잡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봤던 장표의 숫자와 비슷한 숫자가 나왔나요? 두 개가 네.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제목을 보면 디지털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 서베이 정보들을 살펴보니 90%의 기업이 우리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다 거예요. 인지하고 있네요. 네. 아까 클라우드 3.0이 혁신에 대한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미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애자일하게 혹은 남보다 요거 조금 더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만이 기업이 이제 발전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이제 분명히 이제 빨간 숫자로 20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무언가가 좋지 않은 숫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은 그렇게 우리가 디지털화를 해야 하는데 혁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니 그러면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20%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네. 거였어요. 90%가 원하는데 지금 네. 우리의 수준은 20% 정도? 앞으로 80%가 새로 무언가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보안도 혹은 그리고 인증의 영역에 있어서도 유사한 이제 퍼센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고객 아까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 90%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를 다시 기업에게 물어봤더니 네. 96%는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디지털 혁신을 한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데 네.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네.
또 재미난 결과를 보면 오른쪽에 그럼 그 고객 경험이 어디서 가장 깨지느냐? 로그인. 로그인, 인증, 회원가입.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인증 관리, 접근 네. 권한 관리 영역에서 대부분 고객이 이탈한다는 거죠. 왜냐? 불편하고 귀찮고. 네, 저도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 많잖아요. 네. 근데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로그인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하면은 가차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핵심 보안 3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 그럼 보안을 조금 더 줄이면. 네. 그래서 많은 유통사분들의 고객 고민거리이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안성과 어느 정도의 고객 경험들을 이제 확보할 것이냐의 네. 밸런스를. 그 밸런스를 참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 경험을 막 하자고 하면 이런 이슈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네.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중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눠봤는데 네. 우리가 지식 그리고 소유, 속성 이런 3가지의 팩터를 가지고 어떻게 인증을 할까의 부분인 거죠. 예전에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인증을 했다면 OTP를 추가하고 혹은 지문을 인증하고 이런 네.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맨 왼쪽은 크리덴셜 스토핑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네. 요즘 많은 아이디어 패스워드들이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다른 데서 유출된 건데 그걸로 네. 이제 특정 다른 사이트에 가서 또 입력을 해서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이트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것 어려워요. 네. 네. 기억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아이디는 동일하죠.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네. 경우가 거의 99%이실 네.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면 패스워드는 조금씩 달리 하실 수 있겠지만 심지어 저도 패스워드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패스워드는 다르게 관리합니다. 네. 네. 역시 기자분의 아이디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이디까지 다르게 하는 건 정말 고난이도예요. 한 번 네. 다르게 했다가 잊어버려서 다시 맞습니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네.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더 OTP 해야 되고 본인 인증 네. 거쳐야 되고 휴대폰 인증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이트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더라도 어딘가에 취약한 사이트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고가 일어났었고 올해도 사고가 일어났었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무슨 이슈가 발생하느냐? 고객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내 데이터를 잘 관리해주지 않았어. 네. 내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우리는 잘 관리했는데 저기서 뚫렸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방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들을 막을 방법이 있다면 무언가 조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기업들에게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이런 신뢰성의 이슈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원격 트로이 목마라든지 SMS 스틸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 많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럼 IBM의 그 디지털 트러스트 플랫폼 이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IBM에서는 이런 디지털 신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러스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인증하면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 상단 오센티케이션 네. 만 생각하죠. 네.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게 2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아니었네요. 네. 인증하기 전부터 접속하는 고객의 기기 정보나 세션 정보들을 통해서 무언가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정보들을 가지고 고객이 인증하기 전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무언가의 경로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그 기반의 안전한 인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2차 인증이나 기본 인증을 할 수 있고요. 그 인증한 정보와 어슈어런스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이 접속 세션이 혹은 접속한 사용자가 안전한 사용자인지 혹은 악성 사용자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기업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업은
결론적으로 계정 관리에 대한 디지털 트러스트에 대한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편리하게 인증해주고 네. 악성 사용자들에게는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접근 권한 관리의 영역과 그런 리스크 팩터를 분석하는 영역의 솔루션들이 이제 실제 고객이 접속하면서부터 거래를 할 때까지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디지털 신뢰성을 어떻게 네. 그럼 확보해야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계정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죠. 그렇죠. 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패스워드 리스트도 나왔고요. 네.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QR코드로 입력해서 하죠. 로그인하는 환경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반들도 결국은 사용자 혹은 기기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를 학습해 보자는 거예요. 크리덴셜 스토핑 결국 계정이 도용되는 겁니다. 네. 아이디 패스워드가 누군가에게 간 거죠. 유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한들 매일 들어오던 그 사람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다면 어제의 조가원이 아니구나 라고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기반의 학습 정보들을 식별하고 해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해커들도 자기 고유의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의 습관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범죄 범죄자들.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프로파일링, 범죄 하죠. 프로파일링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디지털에서도 그런 악성 사용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용자 학습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사용자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까 저희들이 전체 5개의 단계를 살펴봤는데 처음 네. 접속할 때부터 일단 이 사람이 정말 사용자냐 아니면 봇이냐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식별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저희가 접속한 이 PC에 멀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트로이 목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먼저 식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식별이 돼서 얘가 사람이 아니고 봇이다 혹은 멀웨어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무언가의 위험성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네. 신규 가입을 하는데 계정 속성을 살펴보니 이 사람이 뭐 010에 4344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111-111-1111 네. 2333-4444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사실은 물론 귀찮아서 그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네. 저도 가끔 사이트에 그렇게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되는군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 우리가 유통사에서 내가 배송을 받고 싶어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서 가입을 했다면 내 전화번호와 내 주소를 넣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 임의의 다른 가짜 활동을, 정보들을 넣었다라는 것들은 뭔가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실내 사용자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인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증, 여기서 다양한 인증 예시를 한번 들자면 저희가 아까 그 원격 트로이 목마 이런 네. 예시를 들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또 신종 유행하는 그 피싱 네. 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미 기자분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아빠 저 병원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고객의 계좌가 이제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화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발생이 됐으니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원격 제어 툴을 깔게 된다는 거예요. PC 원격 제어를 하는 걸 하는군요. 네, 그래서 원격 제어 고객센터처럼. 툴.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MS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신뢰성 가지고 그렇죠. 인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격 제어 툴을 깔게 되면 사실은 얘는 이미 제 PC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해커의 PC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인증을 해도 의미가 없는 없는 거죠. 거죠.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우리가 서버에서 계정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네. 아니면 모바일 통해서 OTP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증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요. 로그인이랑 거래를 통해서 당연히 사용자들을 학습하고 이 사람이 정상 사용자인지 혹은 악성 사용자들도 패턴을 학습해서 혹은 이 사람이 자동 프로세스나 스크립트들이 돌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들을 학습하는 전이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사용자 학습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네. 저희가 5월에 재미난 거는 이제 그 시큐리티 서밋이라고 해서 큰 행사들을 하게 돼요. 네. 그때 부스를 데모를 꾸며놨더니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르쳐 드려요. 네, 네. 근데 분명히 제가 접속했을 때는 접속이 되는데 되는데 본인이 접속했을 때는 접속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혹시 카메라를 달아놓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얼굴 인증을 네, 하신 거 그런, 아닐까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뭐 그 분석하는 사용자 행위는 뭐 에이전트를 깐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무언가 물리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혹은 PC든 모바일이든 하시는 동안에 하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키보드를 치시죠. 타이핑을 하시고 마우스를 드래깅 하시고 혹은 모바일에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한다거나 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용자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파악한다는 거네요, 지금. 네, 그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칸에 갈 때 탭을 누르고 네. 어떤 사람은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저만의 고유성을 특별한- 가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는 도용될 수 있지만 제 습성은 도용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다양한 위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식별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학습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자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위험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접속하는 화면에서 아까 보신지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네. 혹은 기기들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지 아니면 뭐 루팅이 되거나 탈옥이 되거나 사실 이런 정보들은 요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미변조 방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하고 있지만 에뮬레이터 대표적으로 뭐 크리덴셜 스토핑이나 이런 사고들에 많이 사용되는 경로기도 하고요. 네. 재미난 팩터 하나들을 찾아보면 저기 가운데 핸드폰이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네. 자, 핸드폰이 엎어져 있는데 이 핸드폰에서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고객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런데 핸드폰은 엎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모바일에서 주문이 일어난다면 그것까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아, 내 거의- 핸드폰을 엎어놓은 것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좀 무섭긴 한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얘는 분명히 원격에서 조종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아, 거죠.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네, 무섭습니다. 사실 약간은. 해커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안의 기술도 그에 함께, 따라서 함께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오픈 뱅킹 이런 것들이 화두예요. 근데 이제 API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고민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사실 10월부터 이제 시범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들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토스, 네. 네. 많은 뱅크들이 뭐 이런 있었죠. 예, 네. 그런 데서 그 플랫폼에서 사실은 다양한 은행의 정보들 그리고 보험의 정보들 다 수집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죠. 고객은 너무 편리하죠. 너무 네. 편리하죠. 그러나 은행과 보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고객이 확 늘어나진 않았는데 트랜잭션이 막 늘어나게 했어요. 네. 알고 보니 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API로 막 접속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비스 부하는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고객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심지어 사연이네요. 비교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네. 고객이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사실은 기업의 고민이 네.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실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와 악성 사용자들, 해커들이 막 API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사용자들 분명히 API를 통한 오픈뱅킹의 그런 트랜잭션들은 열어줘야 해요. 네. 그런데 이 API, 악성 스크립트들은 막아야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또 기업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업들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크겠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 이 봇에 대해서도 다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봇 자체가 가진 특성들이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봇은 마우스를 쓰지 않겠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봇은 이렇게 드래깅해서 어떤 키보드의 패턴들도 사용자들은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보통 얼마가 걸릴까요? 물론 한 팩터가 어떤 항목 가입하는 항목이 몇 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분 내에 가입하실 수 있는 고객들은 대부분 많지 않으실 그쵸, 거예요. 네. 그러나 봇은 가능하죠. 바로바로 입력이 바로바로 되니까요. 그냥 입력이 그쵸? 돼서 그냥 이미 자동 입력된 값들에 의해서 그냥 콜이 되면 네. 수행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모두 식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드도 막을 수 있고 기업이 본인들의 워크로드들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분석도 제공한다면서요? 네. 사실은 사용자들을 학습하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아까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상 사용자들도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네. 했죠. 저희 기본적으로 IBM의 엑스포스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 DB를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보안의 위협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저희 인증 영역에 있어서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DB를 가지고 있어서 네. 사기 수법, 해커의 패턴, 얘는 사실은 그냥 전체 우리가 북한발 IP가 공격이 있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프로드의 이용된. 패턴, 네. 예, 뭐 최근에 크리덴셜 스토핑이 유행하고 있어요. 어떤 뱅킹 트로이 목마도 유행하고 있는 게 트로이전인지 아니면 어떤 아이스드 봇이든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계정에 대한 위협들도 함께 식별을 통해서 리스크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해커들이 원하는 바는 계정을 획득해서 황금 사기를 하는 무언가 자기네들이 이익을 탈취하는 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그렇죠. 저희들이 막는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신뢰성을 계속 확보를 해서 어떻게 이제 사용자를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접속하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상황은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못 느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못 느끼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심지어는 더 편리해지는 거죠. 네. 왜냐?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정상 사용자 혹은 VIP 사용자들에게는 우리가 가능한 인증을 안 하게끔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은행의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지금 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나 핀코드나 뭐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인증 안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뭐 고액을 입금할 때도 심지어 사실은 이 사람 늘 VIP예요. 네. 그래서 늘 가는 그 뱅킹을 하고 있다면 네. 굳이 이 사람에게 OTP를 물어보고 1억 뭐 10억을 한다 한들 OTP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슈어런스가 있다면 사실은 고객한테 더 편리하게 보안을 제공해 주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학습한 결과를 기반으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이제 기업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예시를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자면 이 왼쪽이 바로 기존의 패스워드 기반의 보안이에요. 네. 뭐 맨날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하는 네, 단계네요. 로그인 네. 아이디 패스워드 패스워드. 넣고 혹은 핀코드 넣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부분 요즘 특수문자, 대소문자 그렇죠. 뭐 이런 거 넣으라고 하죠. 그럼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위험 기반의 인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신뢰하던 사용자라는 것들이 판단이 돼요. 어떤 여기에 예시를 보면 기존의 접속 지역에서 접속하고 있고 기존의 안전한 환경, 루팅되지 않고 멀어 감염도 없고 이제 여기에 키팩터 중에 하나는 기존의 사용자 패턴이라는 거죠. 키보드 제가 늘 입력 쓰던 방식, 그런 이런 입력 것들. 방식을 네. 통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이 사람이 신규 디바이스, 신규 PC에서 접속을 했더라도 네. 아 조가원이구나 라고 인증할 수 있게끔 신규 해준다는 거예요. 디바이스인데도요? 네, 네. 저희가 PC 네.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제가 어느 네. 날 PC 노트북 새로 맥이 들어왔어 해서 바꿨는데 갑자기 접속했더니 인증이 안 돼요. 저희가 아니라고 해요. 네. 라고 하면 편리하게 만들려고 만든 인증이 더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콜센터에 전화하다가 콜센터 전화가 5분 이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답답하죠. 이제 그때부터. 다른 네. 은행으로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위험 기반의 인증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그러나 고객에게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고객 경험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좀 전에 새로운 개념 위험 기반 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위험 기반 인증 근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면서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고객분들 중에선 우리 기업은 아직 안 하는데 그냥 네. 아이디 패스워드인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어디서 쓰고 있는지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네. 내가 고객으로도 사용자로서 해본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쓰실 때 요즘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왜,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있던데요? 그렇죠. 네. 왜 자동으로 되어 있느냐? 제가 접속한 기기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동 로그인을 설정을 해놓으면 네. 아, 이 기기의 사용자는 조가원이구나 라고 하고 인증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위험 기반 인증의 절차가 되겠죠. 네. 매번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한 단계를 체크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뭐 가장 쉽게는 여기 보시면 뱅킹 쪽, 파이낸스 고객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계시지만 네. 리테일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쇼핑몰 쓰실 때 요즘 저도 대부분 자동 로그인, 심지어는 페이를 할 때도 그냥 원페이로 그렇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85%가 이미 위험 기반 인증을 쓰고 있는 건가요? 고민하고 계시고 이미 5년 이내에는 85% 이상의 메이저 대형 고객분들이 대부분 위험 기반 인증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 약간 3위 정도 되는 거벌먼트? 네. 3위 정도 되나요? 2023년에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거벌먼트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네. 인증해 줄 수 있는 네, 네. 그러면서도 근데 안전한 것이 네, 필요하겠죠. 정부 사이트 들어갔을 때가 사실 가장 그 인증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은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받고 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네. 보험 가입할 때였습니다. 네. 보험 가입할 맨 처음에 화면에서 공인인증 물어보고 그렇죠. 중간에 한번 피보험자가 바뀌면 또 물어보고 그 안에 카드 결제하면 또 물어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작업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직 정부기관까지 다 적용하는 데에는 조금 더 기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의 그렇죠. 특수성들이 있죠. 네. 주민등록번호의 그 고유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대체하거나 혹은 병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흘러갈 되고 것으로 있으면 시장에서 저렇게 가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전환할 거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갈까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자면 네.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조금 자극적인 멘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50%나 된다고요? 네. 무엇이요? 네, 여기 보면 누가 시장을 차지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5년 이내에 이런 위험 기반 인증에 대한 체계, 그런 스마트한 인증 체계를 도입하지 않으면 50%의 대형 기업들이 다 고객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장할까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고객이 50%가 떠난다면 엄청난 그 타격을 입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기업의 존망이 고민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 기반 인증을 도입한 고객 사례 네. 궁금한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은행 고객의 사례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은 은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험이든 아니면 유통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화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지점에 와서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더 젊은 고객들이 우리 것들을 쓰게 만들까 이런 네. 고민들을 사실 이 은행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멀웨어나 침해 위협들, 요즘 랜섬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의 위협들은 날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들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저희 디지털 트러스트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모바일에서를 비롯해서 데스크탑까지 고객 경험들이 향상되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사용자의 정보들을 학습하고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 트러스트 스코어, 리스크 스코어들을 다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악성 사용자들은 따로 분리, VIP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갖춰지기 시작하셨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상 행위도 분석할 수 있게 되셨고 전사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기 식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A 고객사의 성공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간단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인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 최고의 보안은 무엇일까의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고객분들마다 답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시장의 지금 상황이나 그리고 디지털 이 시대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없으면 보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을 저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가 이제는 현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안팀에서도 IT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도 당연히 보안 입장에서는 위협을 방지하는 인텔리전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그리고 전문 분석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인텔리전스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사기가 발생하면 그게 결국 금전적인 손해가 기업에 발생하게 되고요. 인증을 하는데 인증이 자꾸 안 돼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걸게 되면 또 결국 비용이 그 돈도 발생하죠. 다 콜센터의 비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 역량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보안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저 멘트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보이진 않지만 거기 있다라는 걸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silent security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조용한 보안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굳이 막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알려주지 않는 않아도. 그러나 네. 알려주지 않아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보안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 네.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막 보안을 하라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고객 경험을 위한 스마트한 클라우드 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가상화 기반의 솔루션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KV, MXN, VM웨어 같은 가상화가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VM 인스턴트는 무력해지는 것인가요? 이거 좀 너무 네. 기술적인 질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 사실은 초반에 클라우드 하면 대부분 가상화를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가상 환경 안에 이제 어떻게 뭐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하느냐, 뭐 베어메타를 구성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가상화 인스턴스가 해킹 당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초래의 위험성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네.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아까 기존 보안 프레임워크와의 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이런 가상화 보안에 대한 부분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클라우드의 장점 뭘까요? 가상화 인스턴스가 자동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 가상화에 대한 보안들을 그 서버에 대한 보안들을 주기적으로 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세요. 네. 근데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매월 초에 분석하는데 가상화에 대한 침해가 그 15일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삭제됐어요. 네. 그러면 그 침해가 어떻게 났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IBM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취약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석하는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전체 가상화의 그냥 VM 인스턴스 혹은 그 밑에 호스트 OS에 대한 그런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원에 대한 영역까지도 이제 취약점들을 같이 분석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자료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세션에서 네, 맞아요. 몇 가지 질문해 있었어요. 주신 부분들이 제가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구나 하고 기억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인가요? 현재 통합 계정 및 장비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IBM 클라우드 사용 시 비슷한 기능이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제어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용하는 솔루션 없어도 될런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을 무조건 다 없애세요. 다 윈백하세요. 이런
제한은 아니고요. 네. 가능하면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솔루션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분명히 통합 계정,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 계정의 SSO나 혹은 뭐 페더레이티드 그 인증 관리, 혹은 HR에 대한 AD에 대한 관리, LDAP을 어떻게 연동하실 때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희 IBM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고, 또 오늘 소개드렸던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를 비롯한 저희 IGI 이 솔루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혹은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서버의 접근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오늘 솔루션을 소개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스크립 서버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근하는 부분 자체를 통제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아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에게 아마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들,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한번 방문드려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투팩터 인증 어떤 범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신뢰 기반이라던가 네, 위험 기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투팩터 인증은 그 상황에서 이제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투팩터 인증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하고 나서 저희들이 OTP 같은 거 인증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OTP 개인 모바일 OTP도 쓰고 계시지만 기업도 기업용 OTP를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IBM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IBM 직원이 어디서든 IBM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신 들어갈 때 만약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가 아니면 저희들이 투팩터 인증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투팩터 인증을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모바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혹시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제 핸드폰에 앱과 연동해서 OTP로 전송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SMS로 전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영역에 따라서 혹은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TPO라고 하죠. 네. 사실은 그게 보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지난주에 그런 사용자들에 대한 이상행위를 학습하려고 하면 네.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라는 네네네. 질문을 주셨던 것 주셨어요. 같아요. 네네. 당연히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그 학습하는 시간은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주 정도들을 저희들이 학습을 합니다. 네. 왜 8주를 학습하느냐? 분명히 8주 동안에 사용자들이 매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매일 들어오는 사용자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가끔 들어오는 사용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한 저희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간들을 보고 있고요. 네. 그 학습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의 패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8주 뒤에나 분석이 가능하니까 오늘 사도 내일 분석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느낌상? 네.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자를 학습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학습이 네. 필요 없는 영역이 있죠. 예를 들면 이 PC에 멀웨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학습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영역이죠. 바로 체크가 네. 가능한 이 거니까. 디바이스가 스푸핑 되어 있는지,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은 바로 학습이 알 수 필요 있는. 없는 네.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이 필요한 사용자의 영역과 학습이 필요 없는 영역들로 나눠서 학습이 필요 없는 영역은 바로 데이 1부터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사용자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우리가 사기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을 불편하지 하지 않는 것, 정말 오탐을 줄이는 것도 목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기간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이 다시 왔네요. 지난번 웨비나 때 질문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내부자에 의한 계획적인 유출, 타인의 아이디 계정 도용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내부자인 경우에도 이제 학습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학습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그 모 금융사에서 그 고객 아이디 계정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네. 사례들이 있었죠. 네. 저희 이 사용자를 학습하는 단계가 사실은 가장 여기에 잘 들어맞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내부자는 사실은 DB를 뒤지면 네. 고객 정보를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부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도난하고 제 계정 정보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원래 늘 접속하던 그 사용자의 패턴이 아니면 네. 이 사람은 접속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부자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 막아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본래 그 중요 정보에 접속했던 사람이 아닌 패턴이 들어왔다. 그런 그러면 걸 파악하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키보드 치는 게 이상해. 이런 그렇죠.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이 어제 키보드를 치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네. 라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임직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안전하게 막는 방법들이 필요할 거고, 사실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럼 100% 다 막을 수 있느냐? 사실 아닐 수도 아니죠. 있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소개된 것처럼 사용자 기반으로 저희들이 UBA라고 하죠. 요즘 네. 피어 그룹을 가지고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가 이미 보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정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DB에 대한 트랜잭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평소에 DB 관리자가 갑자기 콜센터 직원처럼 개인정보를 조회해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얼러트가 뜨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 이미 도입이 되어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토해 보시기에 너무 자료가 많아서 부담스러우시다 하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또 관련된 자료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되게 많네요. 이분도 거의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할 때 정상적인 사용자와 계정 해킹 등을 통해 외부인이 접속했을 때 구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다 행위 기반으로 맞습니다.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접속했던지 아니면 원래 한 번도 접속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접속했는지 저희들이 사용자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저희들이 접속할 때 기기에 대한 안정성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카테고리 안에는 대내 시스템이죠. 네. 그럼 대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MDM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안에 이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속성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고, 아까 위험 정보들 중에 외부인 정보, 크레덴셜 스토핑이나 그런 정보들을 해서 들어온 애들은 대부분 해커들이 자기 PC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대포폰 같은 걸 쓴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대포폰은 저희들이 또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네, 이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이제 페이스북, 구글, 뭐 트위터 이런 대형 기업들도 암호 유출 경험을 갖고 있어서 2단계 이제 OTP나 이런 것들 인증을 하고 나서 뭐 기존 해킹 사고를 한 번도 안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그인 할 때마다 2단계 인증 입력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게 네. 불편한데 이보다 좀 더 스마트한 Secure Authentication 서비스는 없을까요? 오늘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가 빨리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에 가야 할 듯한 느낌이 네. 들고요. 일단 그런 포탈에서도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해킹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OTP를 통해서 인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고객으로서 네.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점점 지능화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기업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규제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하는 부분들도 또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에 방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실장님 긴 시간 동안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제 고객분들을 뵙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저희가 화면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워낙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세션을 잘 한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또 그 외에 생각나시는 부분들 저희 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이메일 다시 보기 하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접근 권한 관리를 편하게 하면서도 고객 경험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자신문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